생하고 맑고 청아한 소리가 적막한 VIP 병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것은 최고급 크리스털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찰랑거리는 잔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말라비틀어진 나무처럼 누워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재벌, 진석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3년째 의식불명 상태인 비운의 황태자 이지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누워있는 병상 머리맡에서는 지금 기괴한 축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잔을 든 두 사람, 지역의 새어머니인 고성희와 그룹 법무팀장이자 그녀의 내연남인 박진석 변호사는 마치 거추장스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날을 기념하듯 들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호흡기 마스크 속에 갇힌 의부사들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유, 우리 지역이 참 즐기기도 하지. 의사가 가망 없다고 한 지가 언젠데 3년이나 버티니? 이 정도면 애미한테 불효야, 불효.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안타까움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루한 드라마를 억지로 시청해야 하는 관객의 짜증 섞인 투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박진석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법적인 정리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오늘 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심정지. 시나리오는 완벽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병실은 장례식장으로 바뀔 거고 그룹의 주인은 사모님이 되시는 겁니다. 두 남녀는 마치 이미 세상을 다 가진 듯 낄낄거리며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숨결에서 풍기는 알코올 냄새가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육중한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카디건에 화장기 없는 얼굴, 잔뜩 굽은 어깨. 그녀는 빚쟁이에게 팔려오듯 이 지옥 같은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여자 지은호였습니다. 고성희는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왔니? 군뱅이도 너보단 빠르겠다. 이리 와서 여기 앉아. 고성희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은 지역의 침대 바로 옆 차가운 보조의자였습니다. 은호가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박 변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 상황 파악은 이미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박 변호사가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친정 아버지가 도박으로 날린 빚 5억, 그리고 동생 병원비까지 우리 사모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 잊지 않았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밥값을 하셔야죠. 은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 들여다 떨어뜨렸고 그 모습을 본 고성희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유, 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도장만 찍어. 내 남편, 이제 그만 편하게 보내주자는 거야. 너도 식물인간 수발드느라 지쳤잖아. 우리 서로 윈윈하자고. 말은 그럴싸했지만 그 속뜻은 명백한 살인 공모였습니다. 은호가 파랗게 질린 입술로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전 못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자 고성희의 눈매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붉은 와인이 은호의 낡은 운동화를 적셨습니다. 고성희는 은호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이게 미쳤나?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야? 당장 내일 내 아버지랑 동생 길바닥에 나앉게 해줘? 신장이라도 팔아서 빚 갚을래?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할래? 공포에 질린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애원했지만 이 탐욕스러운 두 악마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은호의 손에 펜을 쥐어주며 덧붙였습니다. 지은호 씨, 도장만 찍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직접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는 턱으로 지역의 호흡기를 가리켰습니다. 새벽 2시 간호사들이 회진을 돌고 나면 저 코드 당신 손으로 직접 뽑으세요. 실수로 발에 걸려 빠진 걸로 위장하면 됩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껐으니 완벽해요. 남편을 죽이라는 명령.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생명줄을 끊으라는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와 박진석은 그런 은호를 비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생각 잘해 3초 줄 테니 결정해. 내 가족이냐 아니면 이미 송장이나 다름없는 내 남편이냐.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다시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오직 심전도 기계의 삐 소리만이 지역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죠. 은호는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갸날프게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에 얼굴을 묻고 있던 은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은 있었지만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병실 문이 완전히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역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공기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갔어요. 그 인간들 방금 나갔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미동도 없던 지역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침대 시트를 톡, 톡 2번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들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고의 배우가 새어머니 고성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때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빚에 팔려온 줄만 알았던 며느리 지은호는 사실 지역이 깨어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알아채고 그를 돕기로 결심한 그의 완벽한 공범이자 스파이였습니다. 지역이 깨어난 건 1년 전 은호가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지역의 몸을 닦아주던 날이었습니다. 억울함에 흘린 은호의 눈물이 지역의 손등에 떨어졌을 때 지역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찔했습니다. 은호는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동물적인 감각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고성희의 눈을 피해 철저히 바보 같은 며느리와 식물인간 남편을 연기했고 밤에는 필담을 나누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고성희가 병실에서 내연남과 나누는 모든 대화, 비자금 횡령 계획, 주가 조작의 내막, 그 모든 것이 지역의 귀를 통해 듣고 은호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현재 시점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고성희와 박진석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사는 치러져야 했습니다. 고성희는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시간 다 됐어. 빨리 안 해? 너 진짜 내 동생 수술비 끊기는 꼴 보고 싶어? 박 변호사 역시 재촉했습니다. 지은호 씨 선택하세요.
살인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살리는 효녀가 되시겠습니까? 어차피 저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은호는 비틀거리며 호흡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전원 코드를 잡았습니다. 고성이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아주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초? 시간은 충분하네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고성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은호는 대답 대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유리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바닥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콰창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병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침대 위에 이지혁이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거칠게 걷어차며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치 무덤을 뚫고 나온 사람처럼 그는 너무나 멀쩡하게 침대 헤드에 기대앉았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박 변호사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너, 이지혁, 내가 어떻게... 고성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던 놈이 눈앞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으니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을 겁니다. 지혁은 천천히 목을 좌우로 풀며 굳어버린 두 사람을 향해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3년간의 침묵이 무색할 만큼 맑고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마신 와인 향이 참 좋더군요. 제 장례식주를 너무 일찍 따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돼. 척추 신경이 다 끊어졌다고 했는데 의사가 분명히... 박 변호사가 횡설수설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혁은 침대에서 내려와 두 발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185cm의 건장한 체격이 주는 위압감에 두 악당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진단서 매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덕분에 3년 동안 아주 꿀잠 잤습니다. 쥐새끼들이 언제 본색을 드러내나 기다리면서요. 특히 당신들이 내 산소호흡기 떼려고 모의할 때 참느라 아주 혼났네. 지혁이 성큼성큼 다가가 은호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그녀를 보호하듯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벌벌 떨던 바보 며느리 은호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당당한 파트너의 눈빛을 한 은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살인교사 사문서 위조, 그리고 방금 자백하신 비자금 500억 횡령 내용까지 클라우드 서버로 실시간 전송 완료했습니다. 어머니, 은호가 녹음기를 흔들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내 놈들이 우릴 속여. 고성이가 악에 받쳐 소리치며 은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고성이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속인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3년 전 내 차 브레이크 고장 낸 거, 당신 짓인 거 다 알고 있었어. 증거가 부족해서 죽은 척 기다린 것뿐이야.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잉위잉 요란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박 변호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혼자라도 살겠다며 병실 문 쪽으로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켜. 난 모르는 일이야. 다 저 여자가 시킨 거라고.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지역이 던진 베개가 정확히 그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박 변호사의 앞을 지역이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변호사 양반. 특수상해, 살인 미수, 기업 횡령. 형량 다 합치면 못해도 20년은 썩어야 할 텐데. 감옥밥이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어. 거기선 와인 못 마시는데 어쩌나?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성애 씨, 박진석 씨, 당신들을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고성희는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라며 발악했지만 그녀의 추한 목소리는 경찰들의 무전기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난장판이 된 병실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1년간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디며 자신의 손발이 되어준 아내.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복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고생했어. 내 아내 지은호. 당신 연기 진짜 대상감이었어. 아카데미상 받아도 되겠는데? 지역의 칭찬에 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칭찬은 됐고요. 출연료 정산이나 확실히 해주세요. 빚 한 감 말고 약속하신 그룹 지분으로 받는 거 잊지 마세요. 남편님. 당연하지. 내 목숨값인데 그룹 절반이라도 아깝겠어?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진짜 부부로 다시 시작하자. 지역은 은호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끌려가는 경찰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해치려던 자들은 자신들이 판 무덤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지켜낸 부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삶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긴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식물인간 남편과 스파이 아내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짜릿했던 그날 밤의 복수극, 여기까지입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지역과 은호 부부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긴장감 넘쳤던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